오늘 함께 해주실 분들을 소개합니다. 김상일 시사평론가, 이종근 시사평론가, 김재희 변호사, 그리고 장혜찬 시사평론가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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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 대통령의 74주년 광복절 경축사, 임기 내 비핵화, 그리고 통일 한국을 역설한 지 하루도 채 되지 않았는데요. 북한이 화답을 했습니다. 국민들이 상처를 받고 있는데요. 그 원 코리아 구상부터 먼저 들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위기에도 의연하게 대처해온 국민들을 떠올리며 우리가 만들고 싶은 나라,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라를 다시 다짐합니다. 평화 경제를 통해 우리 경제의 신성장 동력을 만들겠습니다. 분단을 극복해낼 때 비로소 우리의 강복은 완성되고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라가 될 것입니다. 북한이 미사일을 쏘는데 무슨 평화 경제냐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예의주시하며 한반도의 긴장이 높아지지 않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지만 그 역시 궁극의 목표는 대결이 아니라 대화에 있습니다. 미국이 북한과 동조 없이 대화를 계속하고 일본 역시 북한과 대화를 추진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기 바랍니다. 문 대통령이 애써서 북한과의 평화 경제에 모든 걸 쏟아붓겠다 말했는데요. 기다렸다는 듯이 북한이 미사일과 함께 원색적인 비난을 쏘아 올렸습니다. 장혜찬 평론가님, 이번엔 더더욱 입에 담기조차 민망한 막말들이던데요. 네, 제가 딱 한 번만 언급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네네. 뭐 이른바 삶은 소대가리도 앙천대소할 일이다, 웃을 일이다 이런 표현을 쓰기도 했었고요. 이런 식의 막말뿐만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을 남조선 당국자라고 지칭을 했습니다. 네. 그런데 아랫 사람이 써준 원고나 줄줄 읽는다. 그러니까 이 경축사 자체를 폄하하는 내용이 담겨 있었고, 네. 그리고 정말 보기 드물게 뻔뻔스러운 사람, 북쪽에서 사냥 총소리만 나도 이제 대변을 본다, 뭐 이런 식의 막말도 이 조평통 담화에 포함이 되어 있었는데, 네. 제가 참 이렇게 옮기는 것조차도 얼굴이 붉어지고 당황스러울 정도입니다. 우리 대통령 아니겠습니까? 네. 보수 진보를 떠나서. 그런데 우리 대통령이 광복절 경축사에서 북한에게 손을 내밀자마자 기다렸다는 듯 다음 날 또 미사일을 발사하고 이런 식의 입에 담지도 못할 말을 내는 것을 보면 네. 우리 정부의 전략적 인내가 과연 어디까지 가야 되는 것인가.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너무 자존심이 상한다. 네. 우리가 북한을 설득하고 대화하자는 기본 전제에 동의하시는 국민들조차 이제는 우리가 원칙을 지키고 북한에도 할 말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실 것 같고요. 네. 그동안 북한이 본인들을 정상국가로 포장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왔습니다만 이 세계의 어느 정상국가도 상대국을 향한 논평에서 이 정도 수준 낮은 담화문을 발표하진 않습니다. 네. 우리가 기존에는 북한을 말 안 듣는 막내 동생처럼 무슨 일을 해도 오냐오냐 하는 태도를 보여줬던 게 사실인데 네. 이제는 우리가 북한을 정상국가로 대우한다면 이런 잘못된 논평에 대해서는 따끔하게 지적하고 그리고 네. 오늘의 NSC도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하지 않은 게 좀 많이 아쉽습니다. 최근에 미사일 발사 이후 문 대통령이 NSC에 참석하신 적이 없는데요. 대통령께서도 이제는 전면에 나서서 NSC 네. 주재를 비롯해서 북한을 향한 액션을 취해 주시길 바라는 그런 국민들의 목소리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가, 우리의 인내에 내성이 생기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말씀을 주셨는데요. 아무도 흔들지 못하는 나라, 흔들 수 없는 나라를 문 대통령이 천명했지만 북한이 오늘 주도적으로 흔들고 있습니다. 미사일만 보더라도요, 김상일 평론가님, 네. 군사 분계선에서 상당히 가까운 거리에서 쐈던데요. 네, 이것도 그렇습니다. 이례적이었잖아요. 그렇죠? 예. 뭐 지금까지 실험 발사를 한 것 중에서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이번에는 발사를 했는데요. 네네. 북한의 목적은 이런 것 같습니다. 남한 우리를 향해서 당신들이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거는 하나도 없다. 네. 그리고 우리와 대화에 있어서 뭔가를 이끌어갈 수 있는 권한도 하나도 없다. 이런 거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북한은 그동안 보면은 자기들이 취할 수 있는 실리가 없거나 실권이 없는 사람하고는 대화하지 않는다라는 그 태도를 계속해서 견지해 왔거든요. 네네. 근데 그동안은 미국하고 직접적인 대화를 할 수가 없었잖아요. 그렇죠. 서로 신뢰가 전혀 없었기 때문에. 네네. 근데 그 중간에 신뢰를 구축하는 일을 우리나라가 그동안 일정 정도 해줬고, 네. 이제는 트럼프하고 직접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상황이 됐다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남한은 지금 우리 대한민국은 필요 없다. 지금 이런 네.
것 같은데요. 그러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북한이 이렇게 계속해서 하면 미국만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네. 그리고 미국이 시스템상으로 대통령 혼자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나라도 아닙니다. 그런 걸 좀 알아야 되는데 네. 그러면은 미국의 조야 그리고 국제사회를 함께 움직여 주는 데는 아직도 대한민국의 역할이 굉장히 네. 많이 남아있다. 이걸 좀 알아야 할 것 같고요. 네. 근데 이제 우리의 그럼 자세는 어때야 하는가, 인내를 계속해야 하는가,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방법은 딱히 없다고 생각해요. 아, 그렇다고 해서 뭐 공격적으로 해가지고 계속 자극을 할 것이냐, 네. 위기를 고조시킬 거냐, 저는 그건 아니라고 보고요. 네. 단지 우리가 협상의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 방어력, 억지력, 군비를 강화하는 걸 통해서 확실한 네. 억지력을 가지고 국민에게 우리가 안전하다라는 걸 보여주는 것, 그것은 굉장히 신경을 써야 되겠다. 저는 이렇게 네. 생각을 합니다. 이종근 평론가님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오늘 야당에서는 일제히 굴종의 태도, 어느 누구도 반박을 못하고 있다 비난을 하던데요. 자, 일단 북한의 의도와 관련해서는 한 말씀 더 드리고 싶은 게, 보시고 싶은 게 이겁니다. 북한은 언제나 이런 것을 할 때 명분과 실리를 함께 완성을 하거든요. 네. 명분으로는 그러니까 이 남한이 자기네들이 볼 때 남한이 약속한 것들을 지켜라라는 것이죠. 어떤 약속? 그러니까 금강산 관광 재개라든지 혹은 네. 개성공단 재개라든지 또는 남북 경협, 그러니까 미국의 눈치를 보지 말고 그런 것들을 남한이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을 하라라고 네. 계속 경고를 보내왔고요. 그것을 못하는 데 대한 또 경고다 또는 뭐 한미 합동 훈련에 대한 경고다 이런 것들이 네. 명분이지만 실리도 사실은 다 챙겼다는 거예요. 어떤 실리냐면 지금 올해 들어서 8차례의 미사일은 8차례의 이 발사체는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어떤 의미가 있냐면 네. 이 남쪽을 향해서 있었던 그 미사일들, 스커드 미사일들은 이미 굉장히 구체제예요. 네. 그것을 대체할 미사일들을 사실 실험을 해야 되는데 네. 이런 명분들, 남한이 지금 뭘 잘못하고 있어 라면서 사실은 그 실험을 완성했다는 거예요. 하나씩 하나씩. 보면 굉장히 고도가 낮고 그다음에 네. 단중거리의 거리, 그러니까 200km 내외에서 600km 내외까지. 네. 그러니까 우리 이 나라에 있는 예를 들어 성주 사드까지의 어떤 거리라든지 혹은 네. 특정 지역의 거리들이 8차례에 걸쳐서 아주 좌표처럼 하나씩 하나씩 이 실험을 했다. 네. 그 실험 속에서 사실은 남한에 대한 어떤 그 미사일 체계 또는 뭐 이 방사정포 또는 이번에 에이테킴스라고 보통 에이테킴스죠. 미국 네. 단거리 미사일이라고 하기에는 그러니까 다연장포 이 세 가지 다 사실은 언제 어디서든 쏠 수 있는 네. 단거리 그런 이 폭격 발사체들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것들을 완성시키는데 상당히 실험적인 완성도를 높였다라는 것이 실리라고 보고요. 네. 우리 측에서 사실 대응이 미진한 건 사실입니다. 뭐에 미진하냐면 첫 번째는 레드라인이 어디까지냐라는 거를 국민들한테 보여줘야 돼요. 네. 우리가 사실 북한에 대해서 인내할 수 있는 선은 어디다. 근데 지금은 대통령이나 이 정부가 레드라인을 보이지 않고 있어요. 언제까지든 참을 수 있다라고 국민들은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 선까지는 넘어서는 안 돼. 네. 라는 거를 단호하게 보여줘야만 사실은 이 문제를 어느 정도 진정시킬 수 있지 않는가. 그러니까 남과 북의 어떤 의도가 저는 네. 그렇다고 봅니다. 어디까지 과연 참나 보자. 북한이 우리의 인내에 대해서 조롱하듯 하고 있다는 말씀을 주셨었는데요. 어쨌든 북한은 더 이상 북한과 미국의 대화에 어부지리를 한국이 챙기지 말라라고 얘기하고요. 남한과 마주할 일은 없을 것이라 얘기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에게는 트윗 한마디에 바로 전화했다는 김정은인데요. 변호사님께 좀 여쭙고 싶어요. 지금 황교안 대표에게도 민주당 쪽에서는 왜 박수를 치지 않냐고 하던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속보가 들어와서 네. 잠깐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한중일 외교회담이 다음 주 화요일부터 재개가 된다고 하네요. 상당히 오랜만에 펼쳐집니다. 3년 만인데요. 이렇게 되면 한국과 일본 장관과의 돌파구도 마련이 될 수 있을지 잠시 후 일본 파트에서 저희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 변호사님께 다시 한번 마이크를 돌릴까요? 네. 일단은 이제 14일, 15일, 16일 쭉 황교안 대표의 어떤 연이은 네. 행보 속에서 읽혀지는 의도가 있어 보이는데요. 14일 날 대국민 담화를 이승만 동상 앞에서 이제 발표를 합니다. 네. 그래서 대한민국 대전환 5가지 방향을 제시를 하게 되는데 네. 이제 이 주된 내용이 결국엔 문재인 정부에 동조할 수 없다. 이제 이런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고 네. 그리고 그 다음 날이 바로 광복절이었는데 광복절 경축식에서는
이제 네. 저 거의 박수를 치지 않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어떤 자기는 절대로 동의할 수 없다라는 그런 부분을 이렇게 네. 표현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싶고요. 그리고 오늘에는 청와대 앞으로 시위를 나갔습니다. 네. 그러니까 국가 안보 대책을 요구하는 긴급 안보 대책회의를 했죠, 그렇죠. 또. 예. 네. 대정부 투쟁을 다시 한번 장외로 나가는 이제 그런 일련의 모습들을 보여주는데 이제 이런 일련의 행보들이 결과적으로는 문재인 정부에 대한 자신의 그 반대 의사를 표현하는 이제 그런 쭉 이어지는 그런 곳이 하필이면은 이 중간에 15일, 그러니까 광복절 행사를 두고 반드시 네. 이제 이런 액션이 필요했어야 하느냐. 왜냐하면 광복절 행사만이라도 다 함께 여야를 막론하고 좀 단합된 모습을 보여주는 것도 지금의 시국에서는 조금 필요한 일이 아니었을까. 그런 점에서 황교안 대표가 좀 본인이 부각되는 방향으로만 지금 끌고 가고 있는 모습이 어느 정도 확인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민주당에 대해서 한국당 측에서는 황교안 대표 박수는 따지면서 왜 북한의 막말은 응석바지처럼 받아주냐라고 얘기하던데요. 이거에 대한 생각은 어떠십니까, 장혜찬 평론가님? 그러니까 이게 항상 야당에서 주장하는 것은 우리가 북한에게 보이고 있는 이런 관대한 아량만큼 그 절반의 절반만큼이라도 협치를 위해서 야당에게 보여줄 수는 없느냐 그런 이야기를 네. 하는 것이고요. 이번 박수 논란 같은 경우도 기자들이 포착을 했지만 이것이 굳이 이 집권 여당의 원내 대변인이 따로 콕 집어서 문제 제기를 해야 될 문제인가. 여기에 대해서 광복절 축사의 의미나 여러 국제 관계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고민할 시간에 박수를 쳤다 안 쳤다, 박수를 안 쳤다고 뭐라 하는 것은 북한식 공포 정치다, 이런 식의 사실상 비생산적인 말이 여야에 오가는 것 자체가 저는 네. 우리 국민들이 정치를 바라볼 때 피로감을 느끼게 하는 그런 단면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건성건성 박수를 말씀하시는 거군요.